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조금 뭐랄까, 한꺼번에 이걸 다 붙여서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예 파트별로 자르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뉜다. 왜 좋아해? 아, 맞춰가지고. 그러면 못 맞추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 파트 추가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기분이 내가 나빠서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에서 총 3개 파트로 나눌 건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출발인데, 아니다, 4개로 나눠야겠다. 3개로 하면 힘들겠다. 160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174쪽까지 갈 건데, 첫 번째 파트부터 확인을 해줄게. 여러분들 160쪽에 보면 개념 2번 보이죠? 이게 첫 번째. 개념 3번이 두 번째. 개념 4번이 세 번째거든? 그리고 개념 5번에 보면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각 따로따로 분류해서 녹일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에 개념 5번이 같이 들어갈 거야. 따로따로 분류해 줄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것은 165쪽 보이죠? 한 걸음 더로 나와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삼각함수의 치역과 주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지? 요거를 네 번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파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자고요.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어차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 보통 함수 분류할 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나눠서 보지. 그거 다 생략하고 기본형에 대한 기초 성질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표준형은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평행이동 적용하면 되겠지? 일반형은 당연히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되겠지. 이제는 다 알잖아.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기본형의 성질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오늘은 정리만 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통째로 다 외워야 돼. 기본형이 나오는 성질은. 왜냐면 비슷한 이름의 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면서 비슷한 성질로 등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2차 함수 하나를 배웠는데 2차 함수가 3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 것 뿐이야. 삼각함수라는 이름이 그래. 삼각이라서 3개가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라서 3개야. 그래서 3개의 특징을 이름과 특징들을 다 기억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문제가 출발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출발하는 거는 사인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사인 함수 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사인 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y는 사인 아니다. a 사인 bx라는 형태로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단 a와 b 보이죠? a, b는 0이 아닌 상수값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0이 아닌 상수. 확인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코사인 함수거든요. 코사인 함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건 기본적인 관계식이에요. 마찬가지 동일한 조건하에서 y는 a 코사인 bx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a, b는 상수라는 건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건 무슨 함수겠어? 탄젠트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나오는 내용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건 y는 관계식인데 뭐라고 써야 될까? 아니 똑같이 그렇지. a 탄젠트 bx라는 형태로 똑같은 모양 3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기본형은 끝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계식의 모양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개형. 그래프의 모양. 자, 그래서 x축, y축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부터 모양을 3가지 모양을 전부 다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 어려운 내용 얘기할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관계식의 모양을 둘, 셋 다 만들어 놓고 아이씨 이거 번호 하나만 붙이자.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갈 거니까. 자, 잘 봐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바에 따르면 x좌표를 뭐? 동경의 x좌표, 점의 좌표의 x좌표를 어디다 대고 아는 척이야.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어떤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이 그려지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임의의 점, 동경을 나타내는 임의의 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코사인, y좌표는 사인으로 나타낼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자, 우리는 첫 번째 사인 함수부터 보는 거거든.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동경의 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동경의 크기를 x라고 얘기를 하면 x가 0일 때부터 볼 거야. 0일 때 y좌표는 뭐야? 0이지. 여기 위치에 x축이 이 위치할 거니까. 즉 0일 때는 0이라는 위치에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언제 1이 돼? 높이 올라갔을 때. 90도일 때. 그럼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아이씨 이거 너무 공간이 넓은데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원형의 일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지. 1까지.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시 동경의 크기가 x가 180도까지 오면 0으로 바뀌겠지. 180도가 얼마야? 파이가 되면 다시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확인됐죠? 네. 그러면 또 270도, 즉 2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겠죠. 왜?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y좌표가. 맞아요? 아니요? 네. 그럼 다시 2파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0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원의 일부분을 그려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반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럼 반대로 넘어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거꾸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90도만큼.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겠죠.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따라가서 마이너스 1까지. 다시 마이너스 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따라서 또 움직이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기본적인 사인 함수입니다. 확인됐죠? 그럼 코사인 함수는 x좌표잖아요. 맞지? 처음에 얼마야? 1부터 출발했지. 0일 때 1부터 출발을 합니다. 0에서 1부터. 확인됐어? 그래서 90도가 되는 순간 x좌표가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맞죠? 180도가 되는 순간 x좌표는 마이너스 1. 270도가 되면 다시 0. 360도 한 바퀴를 돌면 다시 1로. 자, 이 내용을 떠올려봐. 그럼 처음에 1에서 출발했지. x좌표가. 그래서 90도가 되는 순간 0으로. 그리고 180도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로. 그리고 270도가 되는 순간 다시 0으로. 그리고 360도 도는 순간 다시 1로. 이렇게 와서 2파이가 되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곡선은 원의 일부분, 4분원의 모양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거꾸로. 0으로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1이 되겠지. 그럼 거꾸로 가면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1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그래프다. 확인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값을 봐야 되는데 탄젠트는 점좌표로 표현이 안 돼.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할 거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생각할 거야. 확인됐어? 그럼 자, 생각해.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면 0일 때 생각해봐. 0일 때.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지. 사인 0은 0. 그럼 1분의 0이니까 0. 여기 지나겠다. 맞죠? 90도일 때 생각해봐. 코사인 90은 1. 저는 0이잖아. 얘가 2분의 파이 90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분모가 0, 분자는 1, 분모가 0,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거든? 극한.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 0에 계속 가까워지겠지.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숫자 1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분모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분수에서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분수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점근선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파이가 됐어. 180도가 된 거야.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 사인 180도. 0. 그럼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을 지나게 되겠지. 확인돼요? 자, 이때 지금부터가 어려워. 잘 봐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180도일 때 여기가 0이었지. 그러면 만약에 코사인이 90도를 가까워져. 다시 말하면 원래 코사인 여기 X좌표였지. 여기서 점점 90도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점점 작아지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6 이렇게 해서 결국 0까지 가는 거야. 확인돼요? 사인은 어때? 여기서 0에서부터 점점 1을 향해 가고 있지. 얘는 점점 0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고 얘는 점점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얘가 만약에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또 어떻게 돼?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분수값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쪽의 부호가 뭐야? 음수야. 점점 커지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숫자는 점점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2분의 3파이가 됐어. 또 생각해봐. 2분의 3파이가 됐어. 270도가 된 거야. 코사인 값 얼마? 0. 사인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180도에서 0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데 코사인은 X좌표, 음수잖아. 맞지? 마이너스 0.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면서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다시 뭐야? 2분의 3파일 때 값은 안 나오겠지만 점근선의 형태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반복되면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의 이름을 붙이면 얘가 y는 sin x야.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는 y는 코사인 x겠지?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거에서 y는 얘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 x겠지? 왜냐면 우리가 그냥 바로 1일 때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확인되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기서 사인이 앞에 a가 붙었어. 그러면 사인 값의 앞에다가 a를 곱하는 얘기지. 그러면 사인을 통해서 계산된 함수값이 지금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나왔잖아. a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최대가 a로 바뀔 거고 최소가 마이너스 a로 바뀌겠지. 확인돼요? 물론 a가 양수일 때. 즉 다시 말하면 일단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a라는 숫자의 범위는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a, 여기서도 a, 두 가지 a는 뭘 뜻하는 거냐? y 값의 범위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어차피 탄젠트도 똑같이 a가 있는데 여기서는 왜 표시를 안 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탄젠트 값 봐봐. 계속까지 최대값이 얼마겠어? 없어.
계속 올라갈 거잖아. 얘가 딱 어디서 끝나는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계속 가는 거니까. 최소값도 어때? 없잖아. 그래서 탄젠트에서 이 A 값은 Y 값의 범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젠트를 쓸 때는 그냥 탄젠트 BX만 기억하면 돼. 확인돼요? 왜? A가 있으나 마나 Y 값에 영향이 없잖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냥 숫자가 하나 붙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B라는 값을 보는 거야, B. B는 이제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생각을 해봐. 내가 X라는 여기, sin X랑 코사인 X 이렇게 써져 있던 걸로 그래프를 그렸던 거잖아.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B 값은 1인 상태로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B 값이 1일 때 전체 요걸 계산한 값이 여기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거든? 맞니 아니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B가 2라고 생각해봐. 즉 B가 1이면 우리가 BX 값이 지금 현재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B가 만약에 2가 돼버리잖아? 그럼 BX 값이 똑같이 2분의 파이가 됐어. 똑같이 2분의 파이가 됐어.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겠니? 4분의 파이가 되지 않겠니? 절반으로 줄어버리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값들 자체가 X의 뜻하는 이 숫자들 자체가 이 B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 숫자들도 같이 변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B 값의 정체는 누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X 있지? X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 탄젠트에서는 이 B가 마찬가지로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탄젠트에서 이 B는 지우지 않아. 전부 다 X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고 일반 기본형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지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제부터 분석하기 시작할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원에서부터 사인 X좌표가 Y좌표가 X좌표가 바뀌는 걸 보면 코사인을 볼 수 있고 Y좌표가 바뀌는 걸 보면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X좌표건 Y좌표건 간에 결국에는 이 원을 타고서 움직이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을 타고 움직인 반원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반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2파이까지 딱 오면 한 바퀴를 돈 거지. 그럼 다음번에 다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진다고 하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기를 가지는 주기함수란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주기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어디서부터 어디야? 0부터 계산하기 편하게 0부터 2파이까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기가 얼마로 등장하게 되느냐? 주기는 바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집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안 되니?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 B가 X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지. 만약에 우리가 BX, 즉 X를 계산한 게 2파이였어. 주기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BX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주기가 얼마로 바뀌겠니? B분의 2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B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주기를 따질 때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확인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에서도 똑같이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걸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이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확인? 자, 그럼 탄젠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여기까지야. 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어떻겠어? 같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 그래서 이번에 탄젠트에서는 주기가 얼마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절대값 B분의 파이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들어오게 될 거니까. 확인돼? 주기에서 이제 살짝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우리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서 a 사인 bx, 코사인 a 코사인 bx, 탄젠트 bx의 형태를 쓴다 그랬지? a 값이 최대 최소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b 값이 x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한 주기가 2파이짜리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 b 값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즉 bx라는 값 자체가 2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찾는 거야. b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절대값 붙여서. 주기는 기본적으로 양수의 범위 내에서만 따지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확인되지? 그래서 이제 주기까지 다 찾아낸 거야, 우리 지금. 여기서는 한 주기가 파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b가 추가될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등장하게 되는 거.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우리는 뭘 따지게 될 거냐? 치역의 범위야. 그러면 기본적인 함수에서는 치역이 사인 함수 최대가 얼마야? 1이지.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일 거야. 왜? 4분원에서 사인 y좌표가 제일 높이 올라가면 1이고 제일 낮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근데 a가 곱해졌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이라는 값을 펌핑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y값의 범위를 어떻게 찾게 되느냐? a의 절대값이랑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사이로 분류를 하게 돼요.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 코사인에서도 y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절대값의 음수 그리고 다시 a의 절대값 사이가 되겠죠. 확인돼요? 탄젠트에서도 다를까 똑같을까? 다릅니다. 왜? 탄젠트 아까 얘기했잖아. 얘 갈 거잖아.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탄젠트에서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끝까지 갈 거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대신에 탄젠트에서는 하나를 추가로 기억해줘야 돼. 뭘 기억해주냐?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걸 y의 범위 대신 기억을 꼭 해주세요.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일 때 분모가 0 됐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잖아. 불가능하지. 0분의 얼마. 값을 찾는 게 불가능하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니? 그러면 이 점근선을 주기에 연결짓잖아. 딱 주기의 어디야? 중간. 주기의 중간이 점근선이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할 거냐? 이 절대값 b분의 파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기의 절반. 곱하기 2분의 1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점근선이 딱 하나만 있을까 여기? 계속 있어 뒤로도.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등장해야 돼. 왜냐면 여기 하나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다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기의 절반 위치에 점근선이 있겠다.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도 계속 있겠다. 이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해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까지 우리는 확인을 해서 요거 점근선까지 확인을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가장 기초적인 성질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그냥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해석한 거거든? 이게 여러분들 책에 딱 어디까지 얘기냐? 개념 5번까지 얘기야. 딱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책에다가 간단하게 표시를 좀 하고 갈 거거든? 어디다 표시를 할 거냐면 160쪽 보이죠? 네. 160쪽 보이면 y는 sin x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서 161쪽 쪽에 보면은 바로 1, 2, 3번에 노란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어. 색칠돼 있지, 노란색으로. 161쪽에 보면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 요거라고 성립하고 요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거 요렇게 기억할 거야. 이렇게 기억할 거야. 치역의 범위랑. 알겠죠? 네. 마찬가지 코사인도.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길로 기억하면 좋아.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따로 정리 좀 해놔. 따로.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일반역까지 간 거니까. 따로 정리 좀 해놓는 걸로 가자.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정리 좀 해서 요 기본적인 내용 1, 2, 3, 4 관계식, 그래프의 모양, 주기, 치역의 범위까지 요 4개는 따로 좀 기억을 해놓는 걸로 갑시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확인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이 3개의 함수가 평행이동을 좀 해볼 거야.
그럼 평행이동하면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가면 y는 a sin b의 괄호하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이 한 주기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돼?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주기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 압축되거나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대 최소는 바뀌겠어 안 변하겠어? 바뀌겠지. 다시 말하면 절대값을 취했던 이 범위에서 평행이동한 q만큼 더해지면 되겠지? 올라가고 내려갈 거니까. 확인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 163쪽 내용이야. 163쪽에 있는 표야. 자, 보면은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삼각함수에서 사인 쪽만 봐. 사인 쪽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니?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d를 했지. y축을 따라 q 대신에 d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평행이동 한 만큼 그냥 더해버린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주기까지 그냥 다 나온 거.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평행이동이 적용되면 그냥 이렇게 된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세 가지 내용의 그거까지 같이, 표까지 같이 해서 나오게 되는데 표는 그냥 평행이동을 적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요 내용 자체로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그냥 머릿속에다가 아예 박아버려. 외워놔야 돼. 기본형 자체의 성질로. 확인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머지 문제들이 시작이 되고 문제 푸는 팁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서 따로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만 좀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 거야. 우리 코사인 함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증명하면서 보여는 줬거든? 자, 어차피 여기 지금 보이는 사인 함수에서 요 모양이 원의 테두리를 따라서 움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탄젠트 함수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이 모양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코사인 함수에서도 원의 테두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근데 지금 잘 보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뭐랑 똑같겠니 그러면? 사인 함수랑 똑같겠지. 근데 우리는 한 주기를 어디서부터 셌어? 중간부터 셌잖아.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함수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이 평행이동해서 빨간색이 됐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갔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함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y는 a 코사인 사인 bx라는 함수 있지? 그 b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사실 각변환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야.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y는 a 사인에다가 b하고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지금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보이는 애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생각해도 되지. 맞니? 그러면 우리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잖아. 홀수가 곱해졌지. 그럼 결국 사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 앞에 있는 a가 그대로, 여기 있는 b도 그대로 x까지 붙여버리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이잖아. 90도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90도,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사인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y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코사인 함수가. 평행이동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도 같이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적용이 되면 사실 주기랑 최대 최소가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건 애초에 그냥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왜? 사인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될 거고 코사인 평행이동하면 사인 될 거란 얘기잖아. 그럼 둘 다 평행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주기랑 압축된 거 없잖아. 늘어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치역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거 없잖아.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변동값이 당연히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탄젠트 하나만 약간 별종처럼 여기시면 돼. 성질이 좀 다르다. 알겠어요? 네. 좋아. 그럼 여기까지 딱 얘기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기본 유형 1번 눈으로 봐. 단순한 얘기야. 주기함수의 성질 얘기하는 거야. 주기함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주기함수 뭐라 그랬어? 주기가 있는 함수. 그럼 주기가 뭔데? 일정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함수. 그래서 그 일정한 부분 자체를 주기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저기 보이는 거에서 f의 x랑 f의 x 플러스 3이 같다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주기가 얼마짜리라고 해석하면 돼? 3짜리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러면 숫자 3이 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에서 f1이 2라고 나왔지? 그럼 f의 2하고 똑같은 값이 누구겠어? f의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f의 7 이렇게 계속 간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숫자를 키우기보다 우리 뭐 하면 돼? 저기 나오는 f의 16 보이지? 그 f의 16을 뭘로 바꾸면 돼? 1 아니면 2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0 계속 빼는 거지? 3을 몇 번 뺄까? 그래 5번 빼버려. 그러면 얼마가 돼? f의 1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16은 얼마라고 봐도 돼? 2. f1이 2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f의 20이라고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f의 20은 20에서 3을 몇 번 뺄까? 그래 6번 빼버려. 그럼 뭐가 돼? f의 2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f의 2가 얼마? 4. 그러니까 f의 20도 얼마? 4. 그냥 그렇게 찾고 끝나는 거야. 주기함수는 딱 그렇게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이 숫자가 이제 막 몇백, 몇십, 몇 이렇게 커지게 되면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갑시다. 아니다. 넘어가기 전에 기본 유형 2번부터 가자. 이것도 또 한번 해봐야지. 기본 유형 2번을 보면은 뭐 하래?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요거 먼저 얘기 좀 해보자. 자, 마지막 5번째 요거까지 얘기하고 5번째까지 정리 좀 해놔라. 자,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5번째 들 거야. 뭐냐면 사인 함수 모양을 봐. 물결 치는 모양이 반복되고 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결 표시. 그냥 하나의 파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파동 모양.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파동 모양이 살짝 옆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 보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메롱 모양. 확인됐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가 조금 약간 별종처럼 나오는 거거든? 왜? 내 맘이야. 내 맘이라고. 자, 여기 점근선이 중간에 존재하고 점근선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기본 형태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모양 자체를 점근선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야. 알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 같이 기억해놔. 탄젠트는 따로 모양에 이름 붙이기 힘드니까 그냥 모양 자체로 기억을 좀 해놓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양을 알고 있는 상태로 그냥 기본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y는 2분의 1 sin x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려보라고 시켰잖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잡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y는 2분의 1 sin x지? 그러면 지금 살펴봤더니 a가 2분의 1이지. b가 1이지. a는 y 값에 영향을 미칠 거고 b는 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랬잖아. 주기에. 근데 지금은 b가 1이니까 주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니까 그대로 파동의 모양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한 주기니까. 그러면 대신 최대값이 얼마로 바뀌어? 2분의 1로 바뀌는 거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원래 한 주기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영역, 내가 표시한 영역을 다 그리긴 해야 되거든? 근데 한 주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시해놔. 알겠죠? 그리고 대신 표시할 때 한 주기만 그리면 여기 한 주기 끄트머리가 2파이라는 것까지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해 가시면 돼요. 주기 표시까지는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y는 sin 마이너스 3x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y는 sin 마이너스 3x라고 돼 있으니까 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b가 영향 미치는 게 뭐라 그랬어? 폭. 맞지? 그럼 원래 우리가 봤었던 한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였잖아. 기본 그래프가. 근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절대값으로 바꿔서 한 주기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또 그래프는 사인이잖아. 사인 모양으로 똑같이 그려. 파동. 대신에 이 한 주기 끄트머리가 뭐가 되면 돼? 3분의 2파이로 주기만 바뀌면 되는 거야. 확인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좀 더 조그맣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좁게.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해석해버려.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자유잖아.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 이번에는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와서 기본 유형 3번 함수의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 코사인 x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걔부터 한번 또 그려보자고.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 그럼 코사인 x니까 무슨 모양? 메롱. 그치? 근데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야. 코사인 x라고 나왔으니까 주기는 2파이. 근데 앞에 마이너스 3이니까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겠지. 원래 함수에 있던 값에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x축 대칭이 될 거라는 얘기야. 왜?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럼 원래 메롱이었지. 근데 그게 어떻게 돼? 거꾸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한 주기가 얼마? 2파이가 되게. 그리고 최대값은 절대값 취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군요.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그 옆에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x라고 되겠지.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코사인? 그냥 코사인이야? 미안해. 그러면 코사인 2분의 x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a 값이 1이잖아. 최대 최소의 영향 없어. 대신 b가 2분의 1이잖아. 주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절대값 b분의 2파이잖아. 그러면 2분의 1분의 2파이잖아. 한 주기가 얼마가 돼? 4파이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그냥 메롱 하는데 요 메롱의 끄트머리가 어디? 4파이에 걸리게 되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게 걸리게 되겠군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여러 개 섞여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4파이가 되면 요 그래프랑 얘가 섞여 있어. 그때 여기다 두 번을 이렇게.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에. 아씨, 진짜 까탈스럽기는.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덮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상황에 맞춰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4탄젠트 x야. 우리 분명히 탄젠트에서 a 값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필요 없다 그랬지. 근데 4탄젠트 x라고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오기도 하네. 그럼 나오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탄젠트 x 그래프랑 별반 차이 없구나라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b가 1이니까 폭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면 돼? 한 주기가 0에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한 주기를 가지지? b가 1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2분의 파이의 점근선이 나올 거고 그래프 모양은 2분의 파이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반복되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냥 그래프 그려주면 끝이야.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y는 탄젠트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잖아. 맞니? 그럼 y는 탄젠트 마이너스 2x.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b가 마이너스 2로 잡힌 거잖아. 절대값 b분의 파이가 주기잖아. 그럼 2분의 파이, 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네. 그럼 이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우리가 그냥 똑같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번에는 그릴 거란 얘기야. 점근선은 어디 있어? 4분의 파이에 존재하겠지.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걸까? 맞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정답에 나와 있는 답을 봐봐. 4번 문제.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있어?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보면 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지? 왜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지. 여기서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얀색으로 그린 애는 뭐냐면 y는 탄젠트 2x를 그린 거야. 하얀색은.
근데 x 앞에 부호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뭐가 돼야 돼? y축 대칭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가 이렇게 아유씨 내려와야 되고 하얀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막 나눠서 어떻게 그리는지 신경 쓰지 말고 A가 양일 때 음일 때 어떻게 나뉘는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신경 쓰지 말고 X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개념으로 그래프 자체를 대칭시킬 거라고 이해를 해버려. 그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덜 외우고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야. 대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래프 그려봤으니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한 장 넘겨서 필수 문제 5번으로 갑니다. 나 이제 이거 지워도 되니 안 되니? 돼요? 다 머릿속에 기억했어? 좋아. 그럼 지우고 이제 한번 필수 문제 5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필수 5번. 문제 보면은 뭐 구하라고 시켰어? 각각의 함수의 관계식에서 최대값, 최소값, 주기,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자, 근데 지금 관계식의 모양이 심상치가 않아. y는 3, 사인 4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렇게 이제부터 등장을 하게 될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원래 기본형이 뭐였는지를 파악을 해버려. 확인돼요? 그럼 어떤 기본형을 가지고 있어? y는 3, 사인 4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y축을 따라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가 가지는 주기, 최대 최소 찾고 나서 걔네들을 평행이동시켜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딱 확인했으니까 이제 원래 있던 기본형의 y값의 범위, 주기부터 찾아봐. 주기 얼마예요? 2분의 절대값 4분의 2파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파이가 한 주기. 그지? 자, 이 다음에 y의 범위는요. a 값이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이상, 3보다 이하. 확인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 두 개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전히 주기.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함수의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y값, 최대 최소는 바뀌겠지. 위로 한 칸만 올라갔잖아. 그럼 최소값도 어떻게 되겠어? 한 칸 같이 올라오면 되겠지. 최대값도 한 칸 같이 올라오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그래프 그리라고 시켰지? 여기서 그리면 돼. 그럼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한 주기만 딱 그려보자. 그럼 한 주기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동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0에서부터 파동 모양을 그렸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한 칸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0,1에서부터 파동 모양이 되게 그려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최소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해주면 되고 여기가 얼마야? 최대가 4라고 표시해주면 한 주기, 여기 끄트머리가 뭐가 됩니까? 한 주기 2분의 파이가 되게 그려졌어요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파악하면 됩니다. 너 이 새끼 이번에 숙제하고 내가 지켜본다. 이거보다 얼마나 이쁘게 그릴지 내가 지켜본다. 닥쳐. 알았어. 지켜보겠다고. 너 같이. 너 동기잖아. 선배들 그래? 너 같이. 너도 같이. 같은 재단 성일고. 뭘 같은 성일. 싫어. 같은 고등학생이라기에는 성남과 풍생의 질이 더 높아서 안 돼. 그럼 어떻게 알죠? 성남은 그래도 높지 않아요. 돌아봐. 주변을 둘러봐. 아니 성남도 남고잖아. 성남은 별로 높지 않은데. 근데 쟤와 얘네 둘의 차이를 봐. 성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성일이 성남은 내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돼. 자, 두 번째는 얘입니다. 확인됐죠? 그럼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 번째 얘가 어디서부터 평행이동을 해서 온 건지 확인을 하자고. 누구부터 평행이동한 거야? y는 2분의 1의 코사인 x가 어떻게 된 거야? x축을 따라서 2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그럼 자, 원래 있던 애의 주기 찾아야 되지? 자,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냥 2파이. 이번엔 b가 1이니까 맞죠? 그다음 y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여기 2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우리는 실제 함수의 주기를 보자고요. 얼마입니까? 변동 없이 2파이가 되겠죠? 왔다 갔다만 했는데 갑자기 압축되거나 늘어나진 않았을 거니까. 맞죠? 그러면 y 값은 대신 변하겠지? 위로 몇 칸 올라갔어? 마이너스 3칸 올라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주면 되는 거잖아. y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2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범위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가 코사인, 메롱이지? 주기가 2파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메롱하게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지. 얘가 2파이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1, 최대가 2분의 1이 되게. 얘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겨. 아래로 3칸을 내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 옆으로 당기고 밑으로 3칸 내리는.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 옆으로 당기고 밑으로 3칸 내리는 거를. 그러면 옆으로 2분의 파이만큼 당기면 원래 이쪽에 있던 2분의 파이만큼이 이만큼이잖아. 그려지게 되고 내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까지가 2파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던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때 최대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것이고 최소가 얼마야? 여기가 최소잖아? 마이너스 2분의 7 맞아요? 장난하냐? 최소가 여기냐? 여기겠지? 마이너스 2분의 7로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이거는 절편. 마이너스 3이겠죠. 왜? 요 점이 요거 된 거잖아. 그렇고. 뭐하는 새끼들이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해돼? 자, 그럼 세 번째는 y는 탄젠트 3분의 x 플러스 12분의 파이지. 이거 일반형으로 나온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다 표준형이었거든? 일반형으로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즉 어떻게 평행이동했고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드러나게. 그럼 일단 관계식을 y는 어떻게 하면 돼? 탄젠트. 그래, 3분의 1로 묶어서 x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고쳐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고 요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첫 번째 누가 평행이동한 거야? y는 탄젠트 3분의 1x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주기가 원래 있던 애가 얼마야? 3분의 1분의 파이잖아. 그럼 뭐가 돼? 그렇지, 3파이. 그리고 얘는 치역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점근선 어디 있어? x가 2분의 3파이. 딱 주기의 절반 자리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절반 자리마다 계속 꽂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까지 한 주기로 그려지게 된다고 하면 점근선이 여기 있겠지. 2분의 3파이에.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던 애잖아.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쪽으로 가란 얘기잖아.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뭔가 복잡하겠지? 머릿속에 그려져? 어떻게 돼?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얘가 옮겨진 거잖아, 이 선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원래 3파이였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가란 얘기잖아. 그럼 끄트머리가 얼마겠어? 4분의 11파이가 되겠지? 맞아? 그럼 중간에 점근선도 어떻게 되겠어? 같이 갈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그래, 4분의 5파이. 표시해, 그냥. 그리고 여기서 점근선 끼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군요. 놓고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만 해석하면 주면 돼, 여기. y절편은 그래도 예의상 표시를 해줘야지. x가 0일 때 y값이야. 탄젠트 12분의 파이잖아. 얼마인지 알아 몰라. 탄젠트 15도 모르잖아. 그럼 표시 못해.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도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모양이 반복되겠군요. 굳이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라고 그래프의 범위를 한정 짓지 말란 얘기야. 확인돼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리면 얘도 굳이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거 그릴 필요 있겠냐? 얘가 평행이동 했지? 굳이 여기서부터 모양 따라갈 필요 있어? 평행이동 한 거 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내도 돼. 근데 기왕이면 0부터를 꼭 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 주기함수에서 되게 높은 값을 찾았더니 밑으로 내렸지. 1이나 2로 내렸잖아. 그런 식으로 요 근처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얘를 또 짐작해서 그려야 되잖아. 혹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여기부터 확인을 하자라는 의미로 했던 거지. 뭔가 곤란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때는 애써서 할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이제 그래프까지 해석을 하는 거야. 어때? 할만하냐? 믿어도 돼? 아저씨 어때요? 어? 할만해? 그럼 자, 필수예제 6번으로 가봐. 어디 계속 할만한지 또 보자고, 그러면. 자, 필수예제 6번. 지금 나와 있는 거 문제를 보면은 fx 그래프는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필수예제 6번에 나와 있는 fx라는 그래프 보이지? 그거 지금부터 평행이동 적용해서 써볼 거야. 그럼 fx 뭐라고 써야 돼? 3 사인 2 괄호하고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해놓고 뒤로 마이너스 2를 추가로 붙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X 쪽으로 평행이동 더 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같잖아. 응? 잘못 봤어요. 사인 이렇게 가로.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fx는 3에다가 사인 2 해놓고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 마이너스 6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 y는 누가 평행이동한 거야? 3 사인 2x라는 그래프가 최초에 존재를 했겠지. 이 그래프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보다 얘를 해석하는 게 훨씬 쉽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주기부터 찾아봐. 주기 얼마야? 그냥 파이.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y의 범위는요? 최소? 마이너스 3. 최대? 그래. 그럼 이제 요 내용이 평행이동이 적용이 돼서 얘의 최대 최소와 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문제 정답으로 주기 얼마라고 쓰면 돼?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폭이 바뀌겠냐? 안 바뀐다니까? 이걸 왜 고민하냐고. 그럼 y의 범위는요? 여기서 아래로 6칸 내려갔잖아.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9, 최대는? 그래,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최대값 라지 m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 그 다음에 주기 a라고 했어? 그럼 요거 a. 그럼 이거 세 개 전부 다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래. 얼마야? 27파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행이동에 대한 걸 앞에서부터 계속 적용해서 오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들 눈에 보이면 그냥 쭉쭉 풀어나가면 돼. 특별한 거 없어. 알겠어? 모르겠어? 문제 쉽지? 생각보다 별거 없지? 응, 그렇다니까. 근데 필수 문제 7번을 보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는 골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프가 나오고 그 그래프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에서는. 원래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골 때리고 막 골치 아프거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평행이동 적용해서 문제 풀었지? 그렇게 적용하면 그나마 풀만해. 그래서 계속 평행이동을 따로따로 얘기하고 했던 거야. 자, 그럼 보자고. 필수 문제 7번. 자, 필수 7번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보면은 얘가 y는 뭐라고 돼 있어요? a sin
b 괄호하고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 맞냐 아니니?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부터네.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돼 있고 이때 함수값이 얼마로 나와 있는 거야? 마이너스 6이야. 여기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나? 이렇게? 몰라, 대충 그리자. 이때가 얼마야? 8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6이거든. 그 다음 나와 있는 점이 이게 끝인가? 응,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태네. 이거 보고 해석해서 ABC 값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B부터 구하자. 그럼 주기가 여기 그래프에서 얼마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게 한 주기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 다시 오는 왜? 한국말을 해, 이 새끼야. 어디? 마이너스 8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가 한 주기다? 왜? 이렇게 한데? 똑같은 값이니까? 맞아?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에서 탄젠트까지? 주기 함수잖아. 그럼 야, 잘 봐라. 지금 우리 사인 함수지? 이렇게 돼 있지? 기본형이 이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값인데 이거 한 주기냐? 아니잖아. 맞지? 그럼 이 점이 여긴지 어떻게 알아? 평행이동을 적용해서. 응. 모양이 반복되잖아요. 뭐가? 여기도 얘는 반복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응.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사인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이거랑 이거 합쳐서 뭐가 만들어지면 돼? 원이 만들어지면 되지. 그럼 여기서 원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어느 정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랑 이렇게까지만 합치면 원이 돼? 뭐 물론 압축된 원이 나오겠지. 찌그러진 원으로. 지금은 주기가 2파이가 아닐 거니까. 근데 이거 뭔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금. 주기를 잡는 게. 반자르고.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음수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B가 무슨 수라고 나왔어? 양수로 나와 있는 상태지. 우리 지금 이거 주기를 찾으면 원래 B 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주기를 먼저 찾지 말고 A랑 C 값을 먼저 찾아버려. 왜? 최대랑 최소 갖고 찾을 수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A가 음수잖아. 최대 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C 더한 거야. 맞니 아니니? 이게 얼마? 4야. 최소 값은 A가 음수니까 A에다가 C 더한 거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 이걸 연립해서 먼저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아니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먼저 찾고 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관계식을 Y는 뭐라고 하면 돼? A 대신에 마이너스 5 쓰지. 그리고 사인 해놓고 B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면 X랑 Y에다가 점좌표 하나만 대입하면 B값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버려. 그래프의 모양이 불분명할 때는.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점좌표 누구 할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 보면 되잖아. 지금 그림 보니까 요거랑 얘를 둘 중에 하나의 점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최소로 나와 있는 거? 그럼 X에다 뭐 대입할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8분의 3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말 좀. 됩니까? 그럼 8분의 3 대입하면은 8분의 1파이야. 그럼 B에다가 B 곱하기 8분의 파이의 사인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하고 빼기 1을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2양. 마이너 5. 없애고 나면 얘가 얼마야? 1 된다는 얘기잖아. 사인 값 중에 1 되고 싶어. 언제야? 90도. 맞아요? 그럼 90도가 되려면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B가 4. 양수값이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B값을 이렇게 나중에 찾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야. 뭘로 봐도 되냐면 지금 봐. 내가 지금 이해를 드러나서 그러는데 어차피 평행이동 할 거잖아. 맞지? 평행이동을 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최소값으로 나와 있는 마이너스 6 있지?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잖아.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소로 나와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결국에는 뭐야? 한 주기가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소나 혹은 최대값이 어떻게 주기를 변하는지를 확인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이 한 주기가 지금 얼마야? 8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8분의 파이를 할 거잖아. 그러면 8분의 4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즉 주기를 이거라고 봐도 돼. 확인돼요? 그러면 절대값 B분의 2파이라는 이 주기가 뭐가 된 거야 지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값이 얼마면 돼? 원래대로라면 풀마 4인데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4. 이렇게 그냥 찾아도 대입하지 않고도 풀 수 있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면 된다고. 중간에 낀 걸로 보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천천히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생각할 때는 B값을 먼저 찾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난 이거 먼저 찾아놓고 가는 게 니네가 그나마 보기 좀 더 편할 거야. A씨 먼저 찾아. 최대 최소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 가지고 해석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네 번째 테마 마지막 거 얘기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죠.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야. 절대값이 포함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법은 사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총 두 가지 방법만 살펴보면 되거든. 뭐가 있냐면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이제 삼각함수로 등장을 할 거 아니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방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 두 개씩만 해석해 될 줄 알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식을 만들어 보면 얘는 주로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 y는 그냥 sin x의 절대값이야. 이렇게. 확인되니? 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원래 사인이 뭐야? 파동이지. 지금 얘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주기는 2파이,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원래 있던 게 이렇게 한 파동으로 주기 2파이가 되게 그려졌다라면 절대값을 취해버리게 되면 요 밑에 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와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기본적인 절대값 sin x는 관계식이 살짝 바뀐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살짝 바뀐다. 주기가 얼마로 바뀌어? 파이로 바뀌어. 최대값은 여전히 1이겠지? 근데 최소값이 0으로 바뀌어.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주기가 절대값이 붙어버리는 순간 원래 우리가 주기를 찾았던 거에 절반으로 바뀌어버릴 거란 얘기야. 근데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또 사실 달라지기는 하지. 맞죠?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뭐 4를 했어. 3을 한 거의 절대값이다. 아니다. 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거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원래 있는 모양으로 본다라면 2분의 1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한 주기로 그려지게 되겠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파동이잖아.
아씨, 여기가 좀 짜투리가 좀 그렇게 됐다. 아씨. 이러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얘가.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올라오고, 이만큼 올라와야 되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올라버리면. 파이가 한 주기가 아니게 되겠지? 주기가 좀 바뀌게 되겠지?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일단 주기가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포함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그려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될 거야.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야. 얘는 마찬가지거든?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그냥 사인에다가 절대값 x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 있는 이거 그렇지.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는 원점에 대한 대칭, 기함수의 형태를 취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x의 절대값이 붙는 순간 이 모양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대칭이 되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원래 있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쪽 거 지우고 반대쪽에 하나 더 그려냈잖아. 그거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한 거야. 기억이 나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 sin x, 절대값 취하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솔직히 말해. 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대한데. 왜요? 아니, 이 새끼. 그냥 뭐. 달콤한처럼. 글쎄요, 그거 저었다가 피면 물감 이렇게 묻힌다. 데칼코마니, 무식한 놈아. 멋있는 거 있어요. 데칼코마니. 나비 이런 거. 뭐 데칼코마니. 멋진 거. 알았어.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보면은 168쪽을 봐봐. 예. 기본 유형 4번에 그래프 그리는 거 나와.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러면 기본 유형 4번의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고. 그러면 기본 4의 첫 번째. 관계식 어떻게 나와 있어? y는 2분의 1에 sin 3x를 하고 여기에 절대값 취한 거지? 그럼 2분의 1 sin 3x 먼저 그리면 되잖아. 자, 최대값 얼마야?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 2분의 1. 주기는 3분의 2파이.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 그러면 그 상태면 그냥 파동. 여기가 3분의 2파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절대값 취했으니까 밑에 게 사라지고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여기 최대값이 얼마로 잡혀? 2분의 1이 잡히는 그래프로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진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관계식 어떻게 돼 있어? y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코사인 2분의 1x. 자, 이번에도 그럼 봐봐. 식 전체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그래프 먼저 그려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확인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 또 정보부터 파악해. 얘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어 원래. 근데 2분의 1이잖아. 주기가 얼마로? 4파이로 늘어나잖아. 그리고 절대값 취하니까 일단 그려 먼저. 이렇게 메롱. 여기가 얼마? 4파이가 되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최대값이 1이 되게. 여기에 절대값 취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뒤집어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확인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마이너스 한번 또 곱했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돼?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뒤집히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그냥 뒤집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요 점이 마이너스 3이 되게. 요 점은 그대로. 요 점이 다시 마이너스 3이 되게. 요 점도 그대로 요 점이 다시 마이너스 3이 되게. 그러면 요 모양이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 게 사라지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가면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 y는 4 탄젠트 절대값 마이너스 2x. 그럼 자, 마찬가지로 얘 주기가 얼마야? 탄젠트 함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 절대값 b분의 파이. 파이 이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네. 그럼 딱 절반 잘라서 4분의 파이의 점근선이 존재한다 해놓고 이렇게 일단 그리면 되겠지. 네. 확인돼요? 네. 근데 x의 절대값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얘가 뒤집혀서 반대쪽에 하나 더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4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되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얘가 점근선이 되게. 근데 x의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데칼코만이 된 이 모양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잖아. 어디야?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4는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뭘.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자, 그래프 모양 봐. 이거 틀렸을걸? 틀렸네. 틀렸니, 맞았니? 틀렸구나. 뭐가 틀려, 병신아. 맞는 거 아니야? 맞다. 맞나? 맞는 거 같아. 왜요? 옆으로 좀 더 안 그리면 아, 근데 다르게 생겨. 그럼 더 그려볼까? 여기가 파이잖아. 그럼 여기는 4분의 3파이 하면 되지. 이 모양이 한 번 더 반복될 거잖아. 이쪽에 이렇게. 그럼 반대쪽은 쭉 가서 여기 점근선, 여기 점근선, 여기 한 주기. 그럼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얘가 하나 더 이렇게. 달라? 맞네. 맞지? 현재 곡선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야 뭐. 이거는 간격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하긴 돼요,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잘못되긴 했어.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2x 했지. 그러면 x가 만약에 1이잖아? 아, 여기가 만약에 2분의 파이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파이로 바뀌지? 함수값 자체가 좀 달라져. 근데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해. 넘겨. 일단은 이렇게 해.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일단 그래프 그려서 요거까지만 확인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장 넘겨서 필수 유형 8번.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애. 그럼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고! 8번에 fx라는 함수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a에다가 절대값 코사인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 이때 a는 양수고 b도 양수야. 이런 조건 하에서 최대값이 4고 주기는 6분의 파이고 f의 이게 이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잖아.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상태면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인 a 코사인 bx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겠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a 코사인 bx 메롱 맞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게 그려지게 될 건데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버렸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얘가 올라오면 되잖아. 확인돼요? 그 다음에 뭐 했어? C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한 주기가 얼마로 바뀌어버릴까? 여기 절대값 b분의 2파일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모양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 지금 그려진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온 모양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찾았던 주기보다 절반의 주기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원래 주기가 뭐였어? 절대값 b분의 2파이였는데
절반의 주기로 바뀌었잖아. 절대값 b분의 파이 이게 얼마란 얘기야? 6분의 파이라고 주기로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돼.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일단 b가 얼마인 걸 알아? 6인 걸 찾은 거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관계식을 일단 1차적으로 a에다가 절대값 코사인 6x 그 다음에 플러스 c다라고 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최대값이 얼마래? 4. a가 양수잖아. 그럼 최대값 어떻게 찾으면 돼? a 플러스 c가 4.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거. f에 주기는 썼잖아. 18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지? 그거 쓰는 거야. 그럼 a에다가 절대값 코사인 뭐가 돼? 18분의 파이 들어가면 3분의 파이지. 이거 하고 플러스 c 하면 이게 얼마라고? 2. 이렇게 가야지. 확인돼요? 그럼 얘 얼마야?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x. 저 플러스 c를 한 게 얼마? 2. 그럼 얘랑 얘 가지고 연립해서 a랑 c 값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 찾을 때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주기를 찾았어. 근데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6분의 파이라고 했으면 b값 잘못 나왔겠지. 그럼 계산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했어? 그래프 한번 그려서 직접 확인했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빠르게 연립해. a랑 b값, c값 찾고 갈 거야. 라고 정답지 나왔어? c는 2라고 나왔어? 과하고 봤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 b, c를 전부 다 더하라 그랬지? 그러면 a가 4, b가 6, c가 0. 더하면 얼마야? 10. 이렇게 마지막 정답까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직접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 화면에다가 다 정리해서 표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비교해서 같은 거 비교할 수 있게. 그거 따로 정리해 놓고 그거 보면서 문제들 풀면서 따라가. 그래프 직접과 그래프 보면서.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함수의 관계식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절대값이 포함된 애들도 그래프 직접 그리면서 확인했지. 근데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 여러분들 내가 공통수학 원할 때도 했고 절대값 포함된 거 그래프 어떻게 해석해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기억나 안 나? 정리 한번 더 해줘? 아니요. 할 수 있어? 네. 지금 모서리로 찍어버릴 거야.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네. 니들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알아서 정리해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요주의 인물들 있잖아. 요, 저기, 여기. 여기. 그러고 이거 또 성일이네. 봐, 이거 성일고들, 이것들. 그래서 그것들 다 확인해서, 정리해서 문제들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뭐? 함수 있어요? 있어요.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역함수는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서. 탄젠트 할 때요. A 상관없다 하시잖아요. 탄젠트 할 때 A, A가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A가 역할이 최대 최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최대 최소의 범위를 잡는데. 근데 탄젠트는 무한 들어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오니까 최대와 최소가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그래서 A 값의 역할이 특별한 게 없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림 그릴 때 그 A 값이 있으면 생각해봐. 탄젠트 값이 만약에 1이야. 그래서 함수 값이 1이었어. 근데 A가 4야. 그럼 그 1이 뭘로 바뀌어? 4. 더 가파르게 올라갈 뿐이야. 그 값에 따라서. 탄젠트는 그렇게 너 유리함수 그릴 때 점좌표 다 찍으면서 점근선까지 가는 거 이거 자세하게 다 하겠냐? 했어? 근데 여기서 왜?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도 돼.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그거 자세하게 그려. 그래서 시험 문제 해야 돼 하면은 그때 가서 해. 지금은 그거보다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몇 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냐? 너 164쪽에 있는 거 지금 보고 그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디?
기본 3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본 3번에 있는 그림. 그 기본 3번에 3번? 기본 3번에 세 번째 보면 탄젠트 x랑 4탄젠트 x 그래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건 있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함수 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더 가파르게 올라가냐 안 내려가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잖아. 원래 있던 값에서 4배 했다, 10배 했다, 마이너스 3배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그 A 값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 값의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을 얘기할 때 A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 Y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거고, B가 뜻하는 게 뭐였어? X의 범위. 다시 말하면 주기, 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탄젠트에서는 A가 있어도 Y 값이 어차피 무한대냐, 한없이 커질 거냐, 한없이 작아질 거냐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든 간에 최대 최소는 결정할 수가 없잖아. A의 역할이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는 그 역할에서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는 A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지. 근데 그거는 필요 없다. 대신에 B는 폭은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됐고, 또 다른 거. 아니, 할 말 없어? 네. 찾아봐.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했어? 없어요.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할 말을 하라고. 할 말을. 할 말이 노래 그래? 그럼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라. 다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풉시다. 풀면서 질문하자.